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의식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지르는 집단입니다. 산케이 신문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을 모아보면 쓰레기차로 치워야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대마도에 있는 한국인 소유 토지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라는 사설을 적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위대 부지 주위를 둘러싸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자위대를 감시하거나 유사시에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토지 소유는 국방과 치안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위대의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마도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젓이 사설에 올려놓는 산케이 신문의 수준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안상 중요한 시설 주변에서 불온한 움직임을 확인해보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인 후에 거래 중단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대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산케이 신문 등 구구 언론이 적극 문제 제기를 한 대마도에서의 한국인 토지 구입 조사와 회수가 국가 안보 차원으로 정리되어 간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케이 신문이 불편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폭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도 대마도가 발전했으면 하는 거죠. 최근에는 대마도를 강력한 자위대 기지로 만들어서 한국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으니 완전히 일본만의 영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적극 대마도를 우리가 살리자라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마도와 관련된 특집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산케이 신문뿐 아니라 데일리 신초 등 극우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관광지와 섬들 중에서도 대마도에 신경을 쏟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 안 와서 대마도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7일 산케이는 단독 보도로 대마도를 여행하면 5,000엔, 약 52,000원을 보조하기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나가사키현 대마도 등 낙도를 대상으로 특정 유인 국경 낙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1박당 인당 5,000엔을 지원하기로 검토 중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낙도 여행을 지원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다이빙 투어 등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대마도를 가기만 하면 바로 5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대마도는 5만원을 보태준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 고뚜 여행 캠페인 때도 대마도는 관광객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낙도는 가까운 지역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고속선으로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5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산케이 신문은 엄청난 혜택이 준비되고 발표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에는 대륙의 갈림길에선 대마도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82km, 동서 18km의 길쭉한 섬이며 섬의 89%가 숲으로 덮인 국가천연기념물 천지인 자연의 보고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도 여행 캠페인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마도를 찾아오지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결국 산케이 신문은 다시 관광의 섬 대마도는 탈한국 관광객 의존에서 발벗고 나섰다 라는 특집 기사를 비중 높게 보도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에만 의존하다가 최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마도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2010년에는 약 6만 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약 3만 명인 대마도 인구의 10배 이상인 41만 명이 찾아왔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전체 관광객 약 54만 명의 75% 정도이며 경제 효과는 약 90억엔, 약 938억 원이고 대마도시 재정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마도는 어업 경제가 198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쇠퇴하던 대마도는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매년 400여 명씩 작은 섬으로 전입하는 등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일 경제 갈등과 C19 때문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교통망마저 뚝 끊어져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부산을 잇는 쾌속선은 아예 영업 정지한 지 옛날이고 이제는 선박을 매각하려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마도는 이렇게 대륙과 멀리 떨어진 섬이다 보니 이번 고투 여행 캠페인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가사키와 운젠까지는 방문하더라도 배를 타고 대마도까지 관광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산케이 신문은 대마도는 특별한 곳이다. 역사와 자연 등 구체적인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역사와 자연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찾아봐야 하는 곳이다. 라고 영업 멘트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침공을 막기 위한 성도 특별하고 메이지 시대에 만든 군사용 수로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리아스식의 해안에서는 카약의 명소이고 대륙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과 사슴벌레 등 곤충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케이는 숨겨놓은 엄청난 자랑거리를 하나 던집니다. 세계에서 500만 장을 판매한 고스트 오브 스시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대마도의 역사와 지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델의 섬이 있다면 꼭 방문하고 싶다 라고 하는 뜨거운 상황을 소개합니다. 산케이 신문과 맞먹는 극우 언론인 데일리 신초도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어떻게 이런 죽이 잘 맞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난 9월에 일본의 극우 매체 데일리 신조가 대마도에 엄청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초반에는 한일 관계 악화와 C19의 더블 펀치로 현재 대마도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하고 면세점은 모두 휴업한 상태이며 호텔의 신축 러시도 중단된 유령 섬과 같은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풍이 불어올 것 같은 조짐이 터졌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이 도와주는 놀라운 바람이 불어서 대박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용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임 때문이라는 거죠. 이 게임 때문에 대마도를 찾아가자는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일리 신초가 9월에 헛소리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찬바람만 부는 대마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산케이 신문이 이제 와서 다시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자랑하면서 빨리 대마도로 몰려가자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황폐화되고 있는 대마도를 지켜보면서 자존심이 상한다면 빨리 몰려가든지 해야 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극우 언론이 불쌍합니다.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까요? 전쟁은 당사국들만의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얽혀있는 동맹국들과 다른 여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일본의 군사력에만 집중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내심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니가타현 스바메시 교육장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법은 어디선가 큰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보다 일본과 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듯 보이는데요. 북한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범국의 옛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일본 반동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망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려 있다. 군국주의를 골수에 새긴 사무라이 후예들이 재침의 포성을 울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동아 공영국의 옛 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망상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조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언들을 봤을 때 전쟁이 나도 일본과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7년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기사
군사로 도배된 적이 있고 2018년 일본 정부는 북한을 이유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의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특히 대형 호위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첨단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는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입니다. 막대한 운용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국익을 위해 선제 공격을 불사한다는 전쟁 의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대당 1,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인 F-35 전투기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 여차하면 평양 불바다 를 시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과 북한의 공군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 40대 규모를 제외하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미그 29조차도 이름값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실제로 공준전이 벌어지면 중거리에서부터 쏘아대는 항공자위대에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역시 공군자위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조종사의 숙련도, 기량, 기체 성능으로 보더라도 북한 공군이 우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레이더 관제 시스템 또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상기지 레이더가 전부 아날로그식 구형인지라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E767 조기경보 관제기 4대, E2C 조기경보기 13대, YS-11E 전자전기 11대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전에서 북한 공군은 일본 공군자위대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항공자위대가 전자전 공격을 시행하면 아예 레이더가 제밍이 되어서 북한 공군으로선 레이더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공군의 현실입니다. 북한 공군은 동아시아 모든 공군 중 최약체에 해당합니다. 공군 전력은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출격 시간으로 전투력을 나타내는데 이를 소티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 공군은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만 공중에 뜨지 않아서 사실상 영소티에 가까운 상태라 북한군 상대로 공군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선보였는데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상 방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일본의 압승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장점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인민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장점이 무력화됩니다. 결국 해군, 공군, 군사력으로 양국이 맞붙게 되는데 해상 전투력 역시 공군 전투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돈승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비교할 것 없이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방비 1%만으로 현재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무려 25%를 쓰고도 일본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에는 제대로 된 유도탄을 장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형급 이상 방공 구축함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거의 도태되기 직전에 노후화된 아부쿠마급 호위함조차 순식간에 북한 해군 측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라사메급과 다카나미급 이전의 호위함을 보내버려도 북한의 해상 국방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력 전력은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도 최소한 3위는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냉전 시기 소련의 대잠수함전 대응과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소해함대 역할도 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대잠전력 대응 능력의 경우에는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소해함대 수준도 미 해군에 이어 확고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공 방공 부분에 있어서도 이지스 레이더와 그에 준하는 국산 레이더를 장착한 함정들 때문에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공격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수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일본과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함대 구성의 절대 다수가 고속정이나 경비정, 어뢰정이고 기관함이라 해봐야 기껏 3,000, 4,000톤급 초기함 몇 척 정도가 전부인 북한 해군으로서는 일본 자위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전진해 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 북한이 해군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투함 총합은 131척인데 주력
주력 수상함을 살펴보자면 10,000톤 이상, 15,000톤 미만 이지스 구축함 2척, 9,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이지스 구축함 4척, 6,000톤 이상, 7,000톤 미만 준 이지스 구축함 4척, 7,000톤 이상, 8,000톤 미만 구축함 2척, 6,000톤 이상, 7,000톤 미만 구축함 14척, 200톤 이상, 300톤 미만 미사일 고속정 6척, 25,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헬기 항모 2척, 2,800톤급 이상, 2,900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8척 이외에 다양한 해상 자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공군 전력 또한 압도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우세하며 지상 전력 역시 일본 측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전력을 비교해보자면 북한의 전차는 2세대까지밖에 없을 뿐더러 애초에 지상 전력 간의 교전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전력을 일본의 본토로 투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나라라는 게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바로 바다가 천혜의 방어막을 형성해줘서 물량공세로 밀려 내려오는 전력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재래식 무기 육군 전력이라도 수십만 대군이 탱크와 함께 일시에 진격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점에서 일본은 거저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양국의 지상 전력이 붙을 일은 없겠지만 전투력을 비교해보자면 전체적인 양적 전략은 북한군이 자위대에 비교해 6배,